여러분, 전생을 믿으시나요? 저는 전생 믿습니다. 전생을 믿으세요? 왠지 그냥 느낌이 네. 제 느낌인데요. 전생이 남자였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죠, 되게 느낌. 장군 같은 거였어요. 장군? 네. 제가 오른쪽에 칼 차고 있었죠? 예, 그래. 말 타고 막 그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갑옷 입고 있고. 예, 예. 그래요? 네. 네, 뭐 아시는 뭐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제 최영 장군이 아니었나. 왜요? 최영 장군 그 기품이라든가 예, 예. 골격이라든가. 골격이요? 최영 장군이 그 좋거든요. 네. 최고가. 골격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나를 따르라. 네. 왠지 느낌이 그랬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왠지 따르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옆에 이제 말 고삐를 잡고 네. 걷고 있는 그 이제 부하가 이제 이동엽이에요. 예, 가시죠. 예. 근데 그 삶이 저는 비슷해요, 지금도.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네. 쭈구리처럼 있는 저의 모습이 비슷하게 가네요. 네. 하지만 선배님은 네. 전생,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귀족 출신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어떤 이런 인테리어라든가 네. 저기 이제 향신료 이런 냄새, 좋은 향기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좀 귀족의 어떤 한 축이 아니었나. 향신료 냄새요? 네, 네, 네. 약간 약방에서 근무를 하셨던 게 여봐요. 아닐까. 어쨌든 두 분이 전생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저는 또 반대 입장입니다. 전생은 뭐 없을 것이다.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번 생에서 뭐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다 태어나면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저기요, 하면 이럴 수가 안 바퀴벌레도 맞잖아요. 바퀴벌레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뭐 글로도 세상에 사람은 많으니까. 잠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유래가 그런 식으로도 가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생에 잠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많은 공덕을 쌓으셔서 네. 이제 인간으로 또 환생을 하신 게 아닌가. 하지만 저는 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부터 막 따져보잖아요. 네. 전생이 있을까? 네. 모두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생 이야기를 꺼낸 이유 궁금하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과 전문의 미국 소피아대 김영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사람이 가진 그 내면의 힘이라든가 기억이나 의식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이나 뭐는 3살은 돼야 뇌신경이 좀 만들어져. 3살 이전의 기억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뱃속에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단서가 나오고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놀란 게 애들이 나 엄마 뱃속에서 애들이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너 엄마 뱃속에 어떻게 있었어? 그럴 때마다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었어. 막 그럴 때 이게 진짜가 가짜가 막 그 그랬었거든요. 나이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기억이 실제 날 수도 있고 또 특히 나 전생에 누구였다는 얘기를 꼬마들이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래요? 그 아이들의 증언을 따라서 가서 현지를 보고 가족들을 만나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케이스다 해서 책을 내놓은 것도 미국 정신과 의사가 쓴 책도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 체면에 걸어주셨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바로 제가 깼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전생 얘기했는데, 네. 오늘 혹시 저 전생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주실까요?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러면 지난 전생이요? 시간은 최면이었고 이번 시간 전생인데요. 우리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왠지 그 일반적인 정신과 전문의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제가 의도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보통 정신과 전문의지만 이제 문제를 뿌리까지 좀 뽑아내려면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깊게 들어가고 넓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뭐 엄마 뱃속의 기억, 또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 뭐 그다음에 사람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기억, 뭐 전생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굉장히 폭넓은 영역을
보는데 전생이란 것도 그 영역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전생은 일단 있다고.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증이 없죠. 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단서를 끄집어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네. 이 전생이라는 게 있어야만 이게 설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네. 우리 교수님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또 영역을 배운다는 네. 게 너무 신이 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 그 기대됩니다. 전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통 다 흥미가 있고 또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처럼 가장 기초적인 네. 오해를 좀 없애고 네. 말하자면 올바른 그 지식을 조금 전달해주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면 치료는 뭐냐, 네. 최면 요법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면을 했을 때 전생이라는 것으로 퇴행이라는 게 뒤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생으로 돌아가는 요법이 최면 전생 퇴행 요법이다. 보통 이제 최면 치료를 한다고 하면 환자의 어떤 내면의 상처, 어린 시절의 기억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끄집어내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전생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이지 않죠. 뭐 그렇게 흔하게 쓰는 기법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게 시작이 된 이유가 그것도 한 1950년, 60년대쯤에 최면 치료를 하는 심리 치료자가 환자가 그냥 뭔가 자기의 상처가 된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들으니까 뭐 몇백 년 전 아니면 다른 문화권 이런 데서 겪었던 일들을 막 눈물 흘리면서 굉장히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증상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기하네. 치료자들도 처음엔 당황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수소문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것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일반 그때 심리학계나 정신의 학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다. 네. 해서 이제 뭐 야단도 치고 하지 마라고 그렇게도 했는데 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학계에서의 그 냉정한 판단은 가만히 몇십 년 지켜봤더니 그 치료로 낫는 사람들이 꽤 있네. 그리고 부작용도 없네.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선생인지 아닌지 몰라. 우리 증명 안 해도 돼. 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왜 안 써? 네. 의학은 응용 학문인데 도움이 되는 건 다 써야지.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학술 교과서에 그게 실리고 인정이 되고 하면서 논란이 많이 없어졌죠. 하지만 지금도 이제 많은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인 색깔 네. 아니면은 미신에서 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치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곧이곧대로 보기보다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맞아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과학자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라 해도 자기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100%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것은 정신과 교과서에 엄연히 실려 있는 정식 치료의 한 가지입니다. 이제 야, 근데 몇백 년 전으로까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게 되게 놀랍습니다. 제 환자는 석기 시대 기억을 석기시네요. 그죠? 석기 시대요? 석기 시대에 사냥하다가 다친 기억을 끄집어내고 우와. 그걸로 인해서 여러 날 앓다가 죽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아픈 거예요. 어머. 와. 근데 그때의 그 상처를 만들어낸 에너지들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나았죠. 야, 너무 좀 믿음이 안 가는 게 그냥 책으로 보거나 교과서에서 뭐 네. 봤던 게 그냥 기억 속에 잔상이 남아서 그런 바로 그 얘기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봤던 거 영화나 소설이 네.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아요. 최면했더니 올라온 거 아니야? 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가짜 기억이다, 심어진 기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렇겠다. 해결될 수가 그렇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뭐 너는 유관순이었냐, 나는 춘향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나는 전생에 나폴레옹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실제 환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이름 없고 그냥 문민이. 정말 그 평범한. 초라한 네. 삶이나 비참한 삶, 네. 뭐 그러한 기억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가 된 그런 기억들이지 뭐 화려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네.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내가 귀족인 게 이제 지어낸 거지. 근데 귀족이었다는 게 여기서 거짓말. 잘 들어보면 정말 힘든 사람만 다시 태어나는 거지. 잘 살거나 좋은 이제 사람 안 우리가 태어나는 아까도 내용도 아니에요. 최면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치료를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상담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방법들은 수사망을 넓히다 보니까 만들어진 치료 방법들입니다. 이 속에 단서가 없어. 이건 넓혔고 최면으로 들어갔는데도 단서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뱃속의 기억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기억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치료자가 하지 않아요. 치료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보자. 네. 지금의 문제의 뿌리가 된 게 뭐든 기억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하면 전생으로도 가고 어린 시절로도 가고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있어요.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네. 내가 참선하면서 내 전생을 보고 싶은데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 한번 해보자. 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에는 어떤 가림막이 있으면 너는 전생으로 갈 필요 없어. 넌 이걸 봐야 돼 하면 어린 시절의 상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이 당신한테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요. 오. 할 때는 그리로 갑니다. 아,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선생님 전 교회 집사인데 전생 같은 건 안 믿어요. 그런 거는 안 할랍니다. 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치료를 했는데 첫 시간부터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될까요? 하는데 자기 혼자 전생투행이 돼서 막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선생님 이거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지금의 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부정하기도 어렵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신기하다. 참 신기하네. 우리가 의도해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이게 풀리지 않고 전혀 이게 호전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 원인이라고 해서 다 찾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전생 수행은 아니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기억에 의해서 그 속의 상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태교를 잘해야 된다. 태교가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군요. 근데 예를 이게 들어서- 실제 기억인지 증명할 수는 없죠. 증명할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증명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오. 시카고에서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들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얼굴부터 나왔는지 뭐 한쪽에 이렇게 좀 치우쳐서 뭐 이렇게 자세가 달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아이들을 받을 때마다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걔들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최면을 걸어서 출생 시의 기억을 끄집어냈는데 그들이 나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게 노트하고 다 맞았어요. 우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야, 이거 근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딴지를 걸어보자면 혹시 뭐 부모님이 말을 해줬던 게 아닌가. 아이고, 그건 배제하고. 아니, 얘를 안 나와서 몰라. 실제로 배제하고 와서 하겠지. 낳는 것도 못 보고. 실제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못 할 봐요. 때가 있거든요. 네. 임신한 지 한 5개월, 6개월쯤 됐을 때로 가보자. 네.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자 하면 아유 우리 엄마가 너무 피곤하네요. 할머니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어머머. 또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되게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둘, 셋씩 있는데 이 아이를 또 가져서 네. 엄마가 얘를 낳을까 말까 네. 하고 막 고민하는 경우는 이 아이는 내가 살까 죽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유 없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아주 섬뜩합니다. 네, 알면은. 야. 그게 우리 환자 한 사람이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뱃속에 자기가 한 5개월 됐대. 근데 가족들이 어떤지 아버지는 밖에서 뭐 하시는지 한번 느껴보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만한 나무 책상을 놓고 주판을 튕기면서 가게에서 들어와서 저녁에 계산을 하고 계시대.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저더러 선생님 저 그런 나무 책상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집이 부산인데 네. 엄마한테 엄마 요만한 나무 책상 아버지가 쓰던 게 있었어?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가게에서 들어오면 매일 그 출납을 갖다 그걸로 계산했는데 네. 네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집이 좁고 해가지고 잡동사니 다 모아서 버릴 때 그거 다 없앴다. 있었던 근데 거네. 네가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환자도 깜짝 놀랐죠. 야, 이래 되면 이게- 또 그게 이런 것이 쑥 빨려 들어가네요. 사람이 가진 그 내면의 힘이라든가 기억이나 의식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심리학이나 뭐는 3살은 돼야 뇌신경이 좀 만들어져. 네. 그 3살 이전의 기억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뱃속에서의 기억을 생생하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단서가 나오고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저도 조금 놀란 게 애들이 나 엄마 뱃속에서 애들이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너 엄마 뱃속에 어떻게 있었어 그럴 때마다 애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좀 들었지만 막 한두 살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었어 막 그럴 때 이게 진짜가 가짜가 막 그 그랬었거든요. 나이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기억이 실제 날 수도 있고 또 특히 나 전생에 누구였다는 얘기를 꼬마들이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래요? 그 아이들의 증언을 따라서 가서 현지를 보고 가족들을 만나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케이스다 해서 책을 내놓은 것도 미국 정신과 의사가 쓴 책도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많이 맞으면 골치 아픈 게 우리 둘째가 맨날 난 티라노사우루스다 그러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 그 아까도 그 얘기 하셨는데 뭐 잠자리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예.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없을 때 사람이 동물로 태어나는 것도 치료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렇구나. 어떤 그 층이 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구별이. 그래, 티라노사우루스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떤 문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놀랍게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건 진짜 믿기지 않아. 그래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론자들은 그런 정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안테나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게 아닐 수도 있어. 네. 아까 얘기했죠. 그럼 왜 낳느냐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맞지. 그런 방법으로 낳는다면 그런 치료를 개발해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네. 이런 증상에는 이 기억을 집어넣어주고 저런 증상에는 저런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주면 다 낫느냐. 네. 그럼 우리가 판타지 치료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아니구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기억들이 실제 전생 기억인지는 증명할 수가 없다. 예전에 제가 책을 내놓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센세이션이 됐을 때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요. 네. 선생님 전생이 있습니까? 모르지. 근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네. 서로 모르죠. 그러니까 뭐. 서로 모르는 거는 연구해야죠. 네. 그래서 이 영역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서로 나는 옛날에 왕이었어 하면서 다 나오면 왕이 조선시대에 27분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뭐야. 그러니까 증명을 해줄 사람도 증명할 없고 수 증인이 돼줄 사람도 없잖아. 그렇죠.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유관순에 대한 얘기를 막 해준다든가 옷을 보여준다든가 하고 누워서 최면을 걸면 내가 유관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아니다. 네. 기억은 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네. 환자들은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최면이 뭐가 다르냐 하면 예. 실험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최면 걸어보는 거하고 실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르군요. 증명이 안 돼. 이게 과학적이지 않아서 좀 네. 힘드네요. 근데 이제 일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부작용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방법이다라고 정식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책을 냈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이 교과서에 안 실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누가 뭐 크게 트집을 잡을 수는 없었는데 네. 98년도에 이제 나온 책부터 그게 실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60년대 후반부터 이런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기 시작했고 신기하게 뭐 신체적인 증상들도 났고 또 어떤 그 아주 오리무중인 특이한 질병들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정서적으로 그게 전생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는 지금의 이 사회의 통념에서는 거부감이 들잖아요. 현대인들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의 학자들은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속한 학술단체로부터 당신 왜 그런 거 하느냐 불려가서 야단도 맞고 그랬던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96년도에 저 책을 내놨는데 너무 이제 시끄러워져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죠. 환자들도 밀려오고 뭐 언론에서 맨날 인터뷰하고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까지 이제 시끄러워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새로운 영역이고 다 같이 연구해야 되는 거다. 네. 저는 뭐 그 생각만 하고 그냥 책을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도 말들이 많으니까 최면 상태의 기억에 대한 논문들을 거진 100년간 거를 다 모아가지고 최면과 기억이다라는 책을 한 전문가들이 한 10몇 명 이상이 모여서 썼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전생투행은 환자에게 확실히 도움이 돼. 네.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돼. 쓸모가 있어. 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달라 다들. 자기 의견 내놓지 말고. 그런 것까지 그 책에 이제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부연해서 얘기하는 게 윤회 개념을 믿는 게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적 연구 방법들로 증명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분야는 다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근데 선생님께서 네. 책을 발간하실 때 실제 사례를 접하고 책을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제 사례를 보고한 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혹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는 또 혹시 어, 없을까요? 네. 이따 끝에 가서 이제 실제 치료한 사례들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많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윤회의 개념을 믿는다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다. 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네. 믿고 있으면 네. 종교적인 뭐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것처럼 이거 믿는 게 무슨 문제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 방법을 썼더니 정말 낫는 사람들이 있고 부작용은 보니까 없고. 별로 없는 것 같아. 남한테 그러니까 쓸 수 피해도 있다. 없고. 네.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렇게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그 최면에서 암시를 줘가지고 너 뭐 옛날 장군이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최양 장군이었어. 뭐 이렇게 심을 수 있지 줍니다.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낫질 않으니까 그냥 그 자기 혼자 환상을 즐길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치료할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전생으로 가보세요. 뭘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는 굉장히 단순한 암시를 줘요. 당신이 좀 좋아지는데 필요한 기억을 끄집어내보자. 네. 당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억이나 생각이 있으면 끄집어내보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릴 때로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엄마 뱃속으로 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죠. 스스로한테 이렇게 길을 찾게끔 그렇죠. 네,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내면에 굉장한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게 어떤 이유로 조금 장애가 생기거나 막히거나 뭔가 다른 걸로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치료자의 역할은 그거를 바로잡고 홀로서게 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는 뭐 10년 평생 약을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판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최면 치료가 가장 이상적이더라. 근데 선생님 그 네. 올드보이를 보면요. 네. 그 어떤 체면을 거는 여성분이 나옵니다. 네. 그래가 미도도 그렇고 최민식도 그렇고 어떤 종소리가 뗄렁하고 갑자기 체면이 딱 걸리면서 자기가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후체면 암시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체면을 끝날 때쯤 돼서 끝나고 나서 당신이 깨어나면 3분이 지나면 저쪽에 가서 창문을 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후체면 암시라는 걸 심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면에서 깨어나고 나면 몽둥이를 들고 저 사람을 가서 한 대 때리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눈 떠버리고 나 그거 안 하는데요. 그건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이 의식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어. 자기의 윤리적인 자기의 통념에 어긋나는 지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올드보이에서 역시 보면 이제 그 방 안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막 뭔가 상황이 됐을 때 싸우는 방법 같은 걸 연습해서 실제로 불량배를 만나서 그 생각한 대로 즉 이미지 트레이닝이잖아요. 지금 그거 요거는 치료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제 반드시 최면이라고 얘기하진 않아도 네. 그런 보고들은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령을 한 번도 들지 않는데 네. 앉아서 아령을 드는 상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아령을 무거운 아령을 드는 상상만 팔 안 움직이고 네. 그렇게 하고 2, 3주 지났더니 근육이 2, 3% 늘었다. 그게 제일 좋네요. 와 진짜 네. 또 피아노를 치지도 않고 그냥 악보를 보면서 연습하는 것 같고 자기가 잘 치는 것을 자꾸 반복을 했을 때 실제 이미지 실력이 트레이닝이요? 늘어난다.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고 또 많은 운동선수들이나 네. 자기의 분야에서 집중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죠. 네네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바꿔주는 최면의 일종이죠. 네. 근데 우리 뇌는 참 특이하게도 네. 실제 상황만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상상 속의 상황이 등록이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에서도 어떤 사람이 네. 실제로는 얼굴도 잘생기고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왠지 불안이 많고 나는 잘 안 될 것 같고 열등감이 많아. 전해요. 그렇다면은 혼자서 맨날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걱정을 만들어내고 걱정을 하고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하는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됩니다. 큰일 났다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말하자면 만성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암시에 의해서 그 증상을 꽉 잡고 못 놓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버리게. 나요, 형.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되겠어. 저렇게 되는데 필요한 걸 내가 하겠어. 그리고 저것은 가능한 일이야라는 것을 자기가 정말 믿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체면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게 자기 최면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기 암시, 자기 암시. 최면, 이미지 트레이닝 전부 네. 넓은 의미에서 최면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이제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가벼운 증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 그냥 그 가벼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도의 훈련만 해줘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병원에 다니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여러분 주위에도 병원에는 안 가지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근데 그 우리 명수 씨 빼고 사람들도 다 아픕니다, 우리. 비교적 가벼운 자기 최면 방법으로 자기 능력을 찾고 좀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네. 자기의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치료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모델, 누구나 쓸 수 있는 편안한 훈련 방법,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저 책이 이제 그 98년도에 저 책이 이제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다 공부하는 정신과 교과서예요. 큰 교과서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치료로서 완전히 명문화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어딨냐 하는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겠네. 네.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반대론이 네. 수그러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전생이라고 하면 뭐 불교 윤회론하고 연결을 지니까 네. 특정적인 종교에 연결된 거 아니냐 해서 조금 이제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데 불교가 아닌 이제 기독교의 기반이 미국에서부터 저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생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전생이 있다면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생이 또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결성을 가지고 이 클래스 끝나면 저 클래스로 가고 네. 하는 것처럼 네. 진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연구가 필요하다. 다들. 과학은 모르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모르는데 이거 껄끄러워 이거 연구 안 할래. 네.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네. 네. 뭐든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있으면 전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기억이 대개는 정말 초라한 보통 사람들의 기억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죠. 네, 맞네요. 아까 제가 석기시대 기억을 얘기했는데 네. 정말로 뭐 가죽 같은 옷 입고 방망이 들고 짐승 사냥하던 사람을 네. 뭐 호적을 찾아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찾아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시대까지. 하지만 그 사람이 겪은 상처의 그 생생함,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에 이르는 그 괴로웠던 과정 이런 것들은 네. 그 사람에게 정말 실감나는 네. 영향을 주는 것이죠. 와, 신기하다. 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함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획기적인 것이고. 네. 네.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게 치료의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나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부작용 별로 없고 쓸만해 하면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네요. 내과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60, 70%는 왜 낫는지 몰라. 아. 맞아. 우리는 이 정확한 메커니즘을 몰라. 네. 내과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좋아진다고 쓰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약 먹었으니까 낫게 되는. 플라시보 효과도 좀 있겠지만 플라시보로 아까처럼 가짜 전생을 심어주면 나을까요? 또 안 되죠. 그러네요. 네. 자, 아까 이제 명선 씨가 네, 얘기한 실제 것처럼 사례. 치료 사례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벌레가 너무 싫어.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공포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집에서 맨날 F킬러를 치는 거예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환기도 안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 뭐 부부싸움도 하고 아이한테도 항의를 받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 충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까지 찾아가게 된 건 아니죠. 근데 병원에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친한 가족들하고 같이 캠핑을 갔는데 네. 같이 쓰는 큰 텐트를 쳐놓고 이 사람이 F킬러를 아. 잔뜩 뿌려놔가지고 야외니까 네. 네. 불도 있고 그래놓고 이거 닫아놨어요. 프랩을 닫아놨어요. 네. 나중에 그 가족이 그걸 열고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놀라겠다. 그래서 뭐 분위기가 되게 어색해지고 네. 이상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부부싸움을 돌아와서 했죠. 네. 돌아와서 하고 나서 당신 이상하다. 진짜 이거 치료법 좀 상담 좀 받아라. 그래서 병원에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게 어릴 때부터 뭐 내가 벌레에 놀란 일도 없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 네. 근데 선생님 그런 치료한다 그랬는데 혹시 저도 그런 데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뭐 어디 원인이건 한번 좀 뿌리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최면 치료를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수천 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이죠. 야, 대박. 이집트 사막에서 뭔가 큰 돌을 가지고 옮기면서 건축물을 짓는데 네. 그 건축물을 짓는 현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겠죠.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이 관리하는 오, 그것도 지켜요. 중간 관리자쯤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어. 그러면서 자기 체격은 피부가 검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요. 오. 나이는 한 40대쯤 됐는데 그 현장이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도시 지역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네. 그 현장에다가 숙소를 만들어 놓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네. 인부들 숙소. 고생을 가서 아주. 거기서 이제 먹고 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사막에 다니는 어떤 독충, 뭐 정갈인지 뭔지 또 모르죠. 네. 그런 것들이 숙소에 들어와서 밤에 자는 동안 물린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을 해서 일을 못하고 그 열이 나니까 계속 갈증도 심해지고 네. 아프고. 근데 뭐 그 시절에 무슨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니까 이 독이 퍼지면서 온몸이 점점 부어오르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거 회복되기 어렵겠다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혼자 거기에 놔두고 누가 와서 간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를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한이 맺혔네, 한이 맺혔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누워서 아프고 했던 것을 최면 치료하면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몸을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목이 마르다고 막 이렇게
혓바닥을 막 이렇게 핥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죽는 거 무섭고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나중에는 몸이 퉁퉁 붓고 이제 결국 기진맥진해서 죽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누워서 겪었던 그 괴로움들을 우리가 치료를 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고 그거를 낫게 해주는 방법들을 혼자 연습을 집에 가서 하도록 하고 나서 나버렸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벌레가 안 무섭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네. 선생님 이제는요 벌레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밥으로 됐네요, 이제. 약을 안 뿌린다는 것이죠. 야, 그 사막의 독충이 그러니까 이해가 딱 이제는- 되네요. 저기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네요. 트라우마가 있지.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정말 운 좋게 한 번에 작업이 끝났지만 대개는 하나의 상처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상처가 깊으면 우리가 약 한 번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기하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네. 야, 그래 되면 진짜 최영 장군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거야 뭐 가능성이 낮다 해도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우리 과학적인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뭘 생각하건 그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하고 잘 맞아.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이 나하고 공통점이 많아 하면 꼭 그 사람은 아니었더라도 뭔가 유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네. 그걸 뭐 꼭 안 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환자고 또 있어요? 예.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집안에도 뭐 별일이 없고 가족 관계도 화목하고 한데 항상 좀 우울하고 좀 고립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좀 숨도 막히고 목도 조이고 오. 겨울에 이거 좀 올라오는 목폴라티. 터틀넥이나 네. 목폴러 같은 거 못 해요. 네. 답답해서 목 조여서. 뭔가 조이는 것 같고 헐.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공황 증상이 확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서 약을 먹는데 안정제를 먹는데 별로 호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 얘기가 좀 길어요. 네.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로 가게 돼요. 야, 완전 영화네. 네, 완전히 조선시대 정말 영화 같아요. 저도 치료를 하면서 야, 내가 이거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워낙 희한한 스토리 속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게 어떤 작은 마을에 이것도 시골의 마을이에요. 네. 평민이고 이제 처녀하고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신분이 좀 달라요. 네.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낮고 그 여자는 조금 더 높은 양반 집안이고 집안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건 불가능한 것이죠. 서로 좋아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끈이 목을 조를 때 숨이 막히고 후회스럽고 공포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그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또 봐요. 네. 영혼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후회를 하는 것이죠. 부끄러움. 그러니까 예전에 자살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전부 그 순간을 넘어가서는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됐고 현실을 받아들였어야 됐다 하는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죽어 있는 그 자기를 뭐 부둥켜 안고 우는 부모님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현생에서 태어났을 때 그 자살의 결과로서 목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 그런 것들이 공황 증상으로 올라오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저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더 치료를 하고 치료를 마쳤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치료들을 많이 받았지만 몇 년 동안 약을 먹고 상담을 해도 안 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낫는 사람들은 그러한 각도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것이죠. 전생의 기억이 있네요. 이게
현실에서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전생의 기억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무슨 증상이 있는데 처음부터 저한테 오면은 제가 치료 안 해요. 가서 그냥 다른 치료하다가 양압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은 그때 저하고 다시 만나십시다. 네. 그렇게 해서 대개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네. 뭐 가벼운 약물 치료나 이런 걸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해보고. 굉장히 많이 네. 있죠.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독충에 물려서 죽었던 그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최면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거 전생에서 독충을 그거는 잡나요? 굉장히 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이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다치고 경험했던 그로 인해서 안에서 교란이 된 어떤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양자물리학의 이론들을 치료에 제가 쓰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그 논리가 뒷받침이 되고 그걸 제가 치료실에서 쓰면서 반복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하나의 이론으로 지금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시간이 현재와 미래가 다 얽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뭐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그 주제고 인터스텔라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고 했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상호 연결된 거를 어떻게 수천 년 전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그때의 에너지도 그때의 기억과 데이터도 내 안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재의 상황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돌파구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생통행 그렇게 희한한 거 아니고 특정 종교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결과들을 가지고 탄생한 하나의 치료고 또 유용하고 인정받는 치료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네. 네.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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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제 사례와 함께 또 들으니까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연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